위TV 동지의 바야키아 이홍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영화를 알고 보는 즐거움 나도영 잘할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왜 외국 영화를 한국에서 세계 최초 개봉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사실은 수요일 개봉이라서 그런 게 크잖아요. 저희가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은 집중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은 좀 많이 한다고 한 건데도 미처 다 하지 못한 또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약간 연관 주제이긴 하나 또 별도 주제로 다룰 수 있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수요일 개봉에 관해서 한번 왜 한국은 수요일 날 개봉하지? 대체 어떤 역사적인 과정, 시간적인 과정을 거쳐서 지금 같은 관행이 정립되었지?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재밌는 게 이 질문이 대략 한 5년마다 하루씩 앞당겨지더라고요. 2000년대 초반에는 왜 금요일에 개봉하나요? 2000년대 후반에는 왜 목요일에 개봉하나요? 그러네요. 그리고 한 2010년대 전후로 해서는 네. 왜 대부분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에 개봉하나요? 예. 하야키아가 이제 장수 프로그램이 되면 한 5년쯤 지나면 왜 한국에서의 개봉은 화요일일까? 또 이런 또 방송을 또 저희가 뭐주 4일째를 한다면 만약에. 네, 20여 년? 한 시간 동안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어떤 그런 방식에서 굉장히 큰 변화 같은 것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또 유달리 한국이 그랬어요. 저도 정답은 모르고요. 어쨌건 찾아본 것들도 있고 제가 추론한 것들도 있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세기 전후로 먼저 거슬러 올라가야겠죠. 네, 원래 영화는 한국에서 토요일 날 개봉이었습니다. 어, 저는 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네. 20세기까지는 말하자면 대부분의 영화들이 다 토요일 날 개봉이어서 혹시나 내가 잘못 기억하는 게 아닐까 해서 다시 한번 찾아봤거든요. 매트릭스도 토요일 날 개봉이었고요. 주라기 공원 토요일 날 개봉이었고 20세기 후반에 아주 큰 대형 히트작 한국 영화 두 편이 있었어요. 쉬리하고 공동경비구역 JSA인데 둘 다 역시 토요일 날 개봉했습니다. 네, 그때는 주말에 토요일에 퇴근하고 현장에서 예매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전에는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아주 오래전에는 토요일 날을 반공일이라고 그랬어요. 반곡일이요? 반공일. 아, 반공일이요? 네, 왜냐하면 반공휴일의 아. 주말이라고 그래서 반공일이라는 말을 쓸 정도였었거든요. 그런 시절이. 그런데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그때에도 튀는 영화는 튀었더라고요. 그 그때도 타이타닉은 금요일 날 개봉했더라고요. 아, 네네. 1997년도 영화인데도 타이타닉이 워낙 그 당시에 또 개봉하면서도 어마어마한 또 마케팅을 하기도 하고 또 어마어마한 기록을 남기기도 하고 그 자체로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영화로는 엽기적인 그녀가 금요일 개봉한 것 같더라고요. 그쯤 되면 이제 21세기로 넘어오게 되는 건데요. 주말에 영화는 개봉하는 것이다 라는 관행을 깬 그런 최초의 거대한 영화 중에 한 편이 제가 알기로는 진주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타이타닉 같은 설레가 있었지만 네. 그해 여름에 이제 진주만이 굉장히 큰 영화였고요. 한국 영화로 가장 성공한 것은 엽기적인 그녀였거든요. 그래서 두 영화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진주만 개봉해서 뭐 흥행에 성공했고요. 엽기적인 그녀가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이후에는 이제 하나의 어떤 전례처럼 전범처럼 굳어지게 되었고 또 이제 금요일날 개봉 시대가 오게 된 것 같고요. 평일날 개봉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에 개봉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토요일날은 어차피 일주일 중에서 극장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날이에요. 근데 만약에 평일날 개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관객이 드는 그 평일의 어떤 스코어가 굉장히 크게 빛을 볼 수 있죠. 개봉 효과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평일에 장점이 있을 것이고요. 영화가 얼마나 잘 되는가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마케팅의 어떤 근거로서 제시가 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이번 주에 몇만 명 들었대. 첫 주가 가장 중요하죠. 네, 그래서 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뭐 며칠 빨리 500만을 돌파했대. 네, 뭐 기사 이런 타이틀이 것들이 다. 있죠. 그런 상황에서 첫 주 스코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토요일, 일요일이었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 개봉을 하게 되면 금, 토일이 되잖아요. 더 많아 보이는. 네, 지금처럼 수요일 날 개봉을 해버리면 수목금 토일 5일치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똑같은 영화가 이번 주 목요일 날 개봉을 하고 수요일 날 개봉을 하면 당연히 마케팅에서 수요일 날 영화가 스코어상으로 유리해지겠죠. 그러네요. 또 한 가지는 주말에 개봉을 하면 영화 안 보던 사람도 그날 보고 영화 좋아하는 사람도 그날 본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평일날 보면 영화를 막 좋아하지 않는 이상 수요일날 저녁에 힘들게 그날 직장 갔다 와서 학교 갔다 와서 영화 보러 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소수의 굉장히 열혈적인 관객들은 수요일날 개봉하면 수요일날 보러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적극적인 관객들은 상당수가 영화의 팬이거나 배우의 팬이거나 감독의 팬일 확률도 높단 말이에요. 그럼 또 빅바이를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이야기들을 퍼뜨리기 쉽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이제 큰일 나겠지만. 그러니까 역효과가. 네, 좋다고 본다면 사실은 수요일, 목요일 날 개봉을 하게 되면 평일 날 개봉하게 되면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나 박스오피스 어떤 그 흥행 스코어로나 모든 측면에서 굉장히 큰 산업적인 이익이 있겠죠. 배급사뿐만 아니라 극장도 좋아하겠네요. 평일에는 관객이 적은데. 그럼요. 네. 네, 뭐 극장의 이익은 곧 영화의 제작자의 이익이기도 할 텐데
그런 어떤 공생관계 속에서 점점 하루씩 앞당겨지는 게 아닌가라고 금요일 개봉까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중후반 이렇게 들어서면서 또 목요일로 목요일 개봉이 제대로 정착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2005년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한국 사회 변화하고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2005년도가 한국 사회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 혹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패턴이 크게 바뀌었는데 주 5일제의 정착하고 관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6일을 일하던 사람들이 일주일에 5일 일하게 된다는 것은 혁명적인 변화잖아요. 이 도입된 시기부터 시작해서 완료된 시기까지가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처음 시도한 것은 2002년부터 시작됐거든요. 주 5일제가 일부 관공서부터 시작했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완전히 마감된 것은 5인 이상 사업장조차도 주 5일제가 적용이 된 것이 2011년도란 말이에요. 되게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10년 정도 걸린 네.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건 2005년도인데 이때 모든 학교가 다 주 5일제가 됐어요. 아, 기억나요. 예. 너무 중요하죠.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였어요 그때? 아, 그렇죠. 예. 2000 때인가요? 어쨌건 2005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그 시기에 목요일 개봉이 정착되었다라는 것은 네. 사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주 5일제를 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놀다 보니까 금요일엔 확연히 주말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그 바로 직전 날인 목요일부터 주말을 기대하는 어떤 분위기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금요일 개봉을 할 때 토요일, 일요일을 예상하고 금요일 개봉으로 당겨진 것처럼 마찬가지 효과가 주 5일제 때문에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당시에 그런 주 5일제 상황에서 목요일 개봉해서 크게 성공을 거둔 영화가 바로 웰컴 투 동막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략 한 2005년도부터 목요일 개봉으로 당기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또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수요일로 앞당겨지는 추세가 보였는데 사실 2014년에 문화가 있는 날이 제정되면서 그때부터였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 그 전부터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네. 왜냐하면 많은 자료들을 지금 찾아보게 되면 수요일 개봉이 어떻게 한국에서 정착이 되었을까를 제가 찾아본 문서들이나 뭐 인터넷 자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문화가 있는 날하고 연관시켜서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볼 땐 틀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좀 이제 찾아보기도 하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좀 생각해 보기도 했는데 문화가 있는 날이 이제 도입된 것은 2014년도부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찾아서 일일이 한번 다 통계를 내봤거든요. 네. 역시 1위부터 10위까지 흥행 대작 중에서 2013년도에 네. 무려 8편이 수요일 날 개봉했어요. 근데 그해 1위는 7번방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관상 같은 영화, 베를린 같은 영화가 전부 다 수요일 날 개봉을 했고요. 그해 그 흥행 베스트 10 중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아이언맨 3, 그다음에 설국열차 이 두 편만 목요일 날 개봉을 했어요. 1년 전에도 이미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문화가 있는 날하고 무관하게 이미 2013년도에 수요일 개봉이 대사가 됐다는 거고요. 네. 그러면 2012년은 어떠닌가 해서 또 제가 10번을 수작업으로 제가 또 그런 중노동하는 거, 네. 중노동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10편 중에서 딱 3편이 수요일 날 개봉을 했고요. 그다음에 7편은 목요일 날 개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12년도부터 대세로 진입하기 시작해서 2013년도에 수요일 개봉이 완전히 대세가 바뀌었다는 뜻이고요. 네. 2012년도에 선제적으로 수요일 날 개봉에 성공한 영화가 바로 그해 최고의 흥행을 기록했던 도둑들이에요. 이런 것처럼 수요일 개봉이 대세가 된 것은 뭐 결국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큰 과실을 얻어내기 위한 뭐 마케팅이나 혹은 배급 전략의 그런 어떤 귀결이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평일날 개봉하는 상황 속에서 금요일보다는 목요일이 더 과실을 따기가 쉽고요. 목요일보다는 또 수요일이 쉽겠죠. 네. 이러다 보면 언젠가는 또 화요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할 수도 예. 있는데 화요일날 개봉한 영화도 있어요. 스파이더맨 파프롬이 화요일날 개봉했거든요. 19년도였죠. 네, 그런 사례들도 있어서 화요일날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돌고 돌아서 원위치잖아요. 예. 월요일날 개봉하고 그리고 일요일 개봉하면 다시 또 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사실상 평일날 개봉해서 얻어지는 산업적인 이익과 손해가 상쇄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수요일까지는 이익이라는 것이 지금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건데 과연 화요일도 그럴 것인가? 곰 3마리가 따로 살고 있어. 그럼 결합할인은 어떻게? 그래도 결합 할인 받을 수 있지. 혼자 살아도 결합 할인해. 따로 살아도 결합 할인해. 예비 부부도 결합 할인해. 으쓱 으쓱 잘한다. 결합 할인 금액도 커졌다고? 네, 올해 표를 한번 네. 보니까 화요일에는 확실히 관객 수가 좀 적은 편이더라고요. 월요일도 좀 그렇고요. 이건 이제 화요일 수가 전체에서 가장 적은데요. 네. 화요일이 가장 관객 수가 적은 이유는 개봉한 후에 가장 사이클상 뒤의 날이기 때문이기도 그래서 그런 하죠. 것도 있군요. 원래 전통적으로 화요일 날하고 수요일이 관객이 적어요. 주말에 만약에 개봉했다고 쳤을 경우에. 근데 지금 여기서 스코어에서 보면 가장 큰 게 우리 예상대로 토요일이고 그 다음에 일요일이잖아요. 네. 3등이 수요일이란 말이에요. 네. 수요일이 금요일보다 많이 든단
말이에요. 아, 이게 그 이유는 개봉 효과 때문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 산업적으로 봤을 때 수요일 날 개봉하는 것이 꽤 잘 통했다. 그게 작품의 질이라든지 혹은 작품이 충분히 관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식이냐에 대한 의문과는 별도로 산업적으로 봤을 때 파일을 키운다는 측면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통했다는 게 보이잖아요. 이 스코어가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게 올해 통계인데요. 네. 개봉 편수로만 따지면 목요일이 제일 많긴 하더라고요. 물론 대작들은 대부분 수요일에 개봉을 했죠. 그렇지만 이 개봉 편수라는 게 과천 이제 허수가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개봉하는 영화가 168편이에요. 네. 근데 이 작품들 리스트를 여러분이 쭉 보시면 듣도 보도 못한 영화들이 저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봉 편수 자체로만 의의가 있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관객 동원이 1명, 2명 이런 영화들도 개봉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개봉하는 영화들이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봤을 때 목요일 날 개봉 편수가 더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본 영화들, 실제로 영화들을 비교해 보면 수요일이 더 많죠.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찌됐건 지금도 상대적으로 큰 영화들은 대부분 다 수요일 날 개봉하고 있고요. 올해 대작들은 거의 99%였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맞습니다. 거의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작은 예술 영화나 이런 중에서 목요일 날 개봉을 좀 더 선호하는 영화들도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영화의 개봉일은 상대적으로 수요일이 대세라는 것은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이고요. 어찌됐건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은 수요일을 기준으로 영화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도에 문화가 있는 날이 들어오면서 더 그런 경향이 가속화된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록들을 따질 때마다 그 이전에도 수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요일 개봉을 제가 2012년에서 13년 사이에 대사가 됐다고 말했지만 네. 실미도도 수요일 날 개봉했거든요. 실미도가 2003년도 영화예요. 네. 다만 실미도는 이제 12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특수를 노리고 아마 수요일 개봉한 게 있었을 텐데 어찌됐건 실미도도 그랬고 2004년도에도 수요일 개봉이 떠들썩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역도산 때문인데 그 당시에 이제 개봉할 때는 역도산이 굉장히 큰 대작이었단 말이에요. 연말에 역도산이 개봉하니까 큰 영화가 하나 개봉을 하면 다른 영화들도 거기에 따라서 개봉 전략을 수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역도산의 길인 날 개봉을 했는데 그게 수요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도산 같은 큰 영화가 수요일 날 개봉을 하니까 그 전주에 개봉하는 영화들, 같은 주에 개봉하는 영화들이 다 스케줄을 바꾼 거죠. 질 수 없죠. 그래서 다 수요일로 바꿨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오페라의 유령 같은 작품, 브리짓 존스 다이어리 2편 같은 작품, 이런 작품들이 다 바꾸면서 수요일 개봉을 또 일거에 2004년도에 한 적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대충 제가 이제 역사적인 근원을 따져서 연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에 선행하는 사례들은 언제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건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주말 개봉에서 금요일 개봉, 목요일 개봉, 그러다 수요일 개봉까지 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초반에 말씀 주셨던 배급사들의 마케팅 경쟁 심화 측면에서 네. 변칙 개봉, 그러니까 프리미어 상영이나 유료 시사회 같은 경우도 많이 있었죠. 지금도 수요일 개봉이라고 하지만 네. 전주 토요일, 일요일 날 대작들 같은 경우에 저녁에 굉장히 황금 타임에 유료 시사회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변칙 개봉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게 경우에 이제 피해를 보는 영화들도 생기게 되는데 어찌됐건 그런 변칙 개봉은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네. 오래전부터 있어서 옳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네, 이런 변칙 개봉들이나 뭐 수요일 개봉 등으로 인해서 군소 배급사들이 특히 일주일 정도의 상영 기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피해를 입기도 한다 이런 그럼요.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뭐 당연히 근거 있는 주장이고 할 만한 이야기고요. 이런 과정은 어떻게 생각하면 영화가 화제작이고 대작이고 큰 영화라는 이유로 혹은 거대 배급사의 배급 작품이라는 이유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군소 배급사의 영화들, 작은 영화들, 작지만 의미 있는 영화들이 충분히 상영권 같은 것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처럼 네. 다른 나라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네, 한국처럼 수요일 날 개봉하는 날인데 없지 않아요. 근데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한국도 뭐 수요일이라고 하지만 목요일 날 개봉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월요일 날 하는 영화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외국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렇지만 이제 가장 많이 개봉하는 화제작들이 개봉하는 날이 언제냐 이런 걸 따지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금요일이겠죠? 그렇죠. 세계적으로 대세로 본다면 금요 개봉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금요일 날 개봉하는 나라로 가장 유명한 나라가 미국이죠. 헐리우드. 캐나다도 금요일 개봉이 보통 주인 것 같고 일본도 금요일 개봉, 인도도 금요일 개봉, 영국도 금요일 개봉입니다. 이런 주요 국가들이 금요일 날 개봉하는 경우가 많고요. 다만 이제 이런 나라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 큰 대작이 나온다거나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바꾸기도 하죠. 상대적으로 유럽 국가는 조금 더 개봉일이 빨라요. 특히 이제 뭐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덴마크라든지 네덜란드 같은 영화들은 보통 목요일 날 개봉하거든요. 호주도 보통 목요일 날 개봉을 해요. 물론 아닌 경우도 많지만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이어 있지만 한국처럼 상대적으로 수요일 날 집중적으로 대작들이 다 수요일 날 개봉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챔피언스 리그 같은 큰 경기가 있을 때는 또 그거를 피해서 개봉을 하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네, 그런 식으로 네. 당연히 영화 흥행에 대해서 무슨 영화는 개봉을 수요일 날 해야 된다라는 무슨 영화진흥법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플렉서블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금요일일까를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미국 사람들이 주급을 받잖아요. 월급 말고 주급을 받는다고 할 때 주급 받던 시절에 옛날에는 주급을 다 금요일 날 줬다는 거예요. 그럼 금요일 날 아, 예, 돈 봉투 들고. 네, 두둑하잖아요. 그리고 내일부터 놀잖아요. 아.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가족과 함께 주말도 즐기고 돈도 있겠다. 네. 극장 가고 싶지 않겠어요? 뭐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있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개봉을 했을 때 주말 개봉과의 관계를 본다면 굉장히 그것 자체가 그 시장에서 가장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개봉이라는 어떤 것이 사회적인 어떤 상황하고 연결이 되어서 정착이 되었겠죠. 극장뿐만 아니라 OTT도 수요일에 공개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네. 뭐 전시회 공연 같은 것들도 수요일에 많이 하는 걸 보니까 그것도 영화랑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넷플릭스 경우에도 넷플릭스의 초기에는 제 기억으로는 다 금요일 날 첫 공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수요일 날 첫 공개를 한 영화들이 꽤 늘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은 이제 병행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마케팅이나 배급 전략에 있어서 선이나 악은 없는 거잖아요. 변칙적인 방식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은 굉장히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네네. 모두가 다 그렇게 한다고 치면 모두가 목요일 날 개봉하고 모두가 수요일 날 개봉한다고 치면 양자 사이에서 도덕적인 어떤 우월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가장 큰 그 열매가 가는 쪽으로 배급 방식과 자본은 따라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게 한국에서 수요일이었던 거죠.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왜 유달리 한국이 수요일이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한국 시장엔 적극성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다른 주제에서 유사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시장은 굉장히 적극적이란 말이에요. 한국 관객들의 성향 자체가. 그리고 또 한국인이 영화를 보는 숫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수준이라고 그랬잖아요. 1인당 연평균 보는 숫자 자체가. 그런 것들 포함해서 또 소셜미디어가 발달했다거나 입소문이 빠르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경향상 한국에서는 빠르게 개봉할수록 더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클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분위기 그리고 또 관객들의 성향 이런 것들이 결집되어서 지금 같은 그런 트렌드를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에서는 항상 약이 되기도 하지만 독이 되기도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대작이 수요일 날에 굉장히 나쁜 평가를 받았다면 한국에서는 이틀 만에 전멸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배급 전략도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이롭기만 한 전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수요일 개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그런 상황을 보면 역시 한국 사회는 변화가 빠르구나.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지난 20년간에 이런 큰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정말 역동적이었어요. 한국 사회의 변화의 과정을 사실상 한국 개봉 역사의 변화의 과정이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관객들이 네. 극장 가기 전에 평가들을 많이 참고한다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평일보다는 주말에 보통 영화를 많이 보러 가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쌓여진 이 데이터들 보면서 영화 고르기가 수월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참고하는 것이 이제 질적인 것도 있고 양적인 것도 있죠. 질적인 거라면 주변 사람들의 평가나 뭐 평론가들의 평가 같은 것일 거고 상대적으로 양적인 거라면 관객 수나 뭐 이런 걸 텐데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보는 근거들이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영화 별점을 매기면서도 저는 그것이 그렇게 절대적이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는 저조차도 배달의 민족에서 음식 시킬 때 별점 봐요. 먹는 거는 신경 안 쓰시는 줄 알았는데요. 아니 거기 별점 보고 대충 예. 네, 뭐 4.9보다는 5.0을 시키지는 않지만 이게 4.2, 4.1 이러면 안 시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도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영화 별점 보시는 것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오늘 언급하셨던 영화들 중에서 뭐 추천할 만한 영화가 네, 오랜만에 재밌는 영화 한번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많은 네. 분들이 보셨을 것이고 혹은 안 봤어도 본 것 같은 느낌이 드시겠습니다만 엽기적인 그녀 한번 보시면 어떨까. 네, 전설적인 로코죠. 네, 그 영화는 사실 한국 영화에서 트렌드를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고요. 네. 엽기적인 그녀가 분명히 당대 한국 관객들의 트렌드를 확실히 사로잡는 그런 신선한 어떤 재미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 영화를 다시 보면 어떨까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네, 한국 로코의 트렌드를 만들어낸 엽기적인 그녀는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영화 월정액 오션에 가입하시면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1월에도 많은 대작들이 수요일에 개봉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야. 기야.